세상에 물이 이렇게까지 차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이런 상상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학교에 가기 싫을 때 오늘 물이 이만큼 찼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도 해보고요. 지금은 출근하기 싫을 때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조건이 붙죠. 사람은 다치지 않고 수도도 잘 나오고 마트도 열려있는 그런 상태의 재난이요. 굉장히 이기적인 상상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현실로 끌고 온 영화 넷플릭스 대홍수 보고 왔습니다. 재밌었냐고요? 일단 결말을 포함한 줄거리부터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는 사실 숨겨진 의미를 찾는 영화라기보다는 영화를 쭉 보시다 보면은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분석을 덧붙이기보다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제가 느꼈던 감상평만 짧게 남기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엄마 수영하러 가자. 밖이 수영장이 됐다고 수영하러 가자는 아들의 말에 겨우 잠에서 깬 구한나. 창밖에서는 천둥이 치고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눈을 돌린 순간 집 안으로 물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단 몇 분 만에 아파트는 물에 잠기고 도시 전체가 침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계속 수영을 하러 가자고 조릅니다. 너무나 아이가 정신없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구한나는 아이를 다그치고 짐을 챙기면서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걸려오는 전화. 인력보안 1팀 손희조였습니다. 그는 구한나를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하면서 일단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합니다. 안나는 자인의 약을 챙겨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장롱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겨우 달래서 업고 계단을 오르려고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오를 수가 없고 또 다른 길은 물건들로 막혀 있어서 또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손희조와 마주치고 그 순간 아이는 갑자기 또 사라집니다. 바로 뒤따라간 안나,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거센 물살이 또 들이닥치고 그 집은 순식간에 또 물에 잠깁니다. 손희조에 의해서 아이와 구한나는 가까스로 구조가 돼요. 이쯤 되면 의문을 느끼실 거예요. 보통 아이는 공포 상황에서 엄마 옆에 바짝 붙지 떨어져 있진 않거든요. 그게 본능인데 이 아이는 좀 다릅니다. 아이가 마치 빌런처럼 그려지는데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 이유는 뒷부분에 따로 나오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손희조는 안나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했고 인류는 곧 멸망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구한나는 신인류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출하러 온 거였죠. 사실 구한나는 신인류 기술을 개발하던 연구소의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인간과 동일한 신체, 지능, 번식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감정이죠. 바로 이모션 엔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개발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단 2명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안나의 상사,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다면서 아이와 함께 도망쳤고 남은 사람은 구한나뿐이었죠. 헬기를 타고 임시보호소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그 와중에 아이는 또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이 옥상에 또 올라가지 못하고 폭우 속에서 가스가 터지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한층만 더 올라가야 하는데 그 사이 아이는 몸부림을 치고요. 그 과정에서 구한나는 또 물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가게 되죠. 끝내 옥상에 도착하지만 아들은 저혈당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말까지 이어집니다.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맨 마지막 총평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려고 하는 사이 손희조가 말합니다. 아이 데이터는 남아있잖아요. 다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때 모든 것이 드러나죠. 안나의 아들 자인은 인간의 아이가 아닙니다. 구한나와 상사 임수석이 만든 초기형 신인류입니다. 일단 아기를 만들어서 키워가면서 아이의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거죠. 실험체이기 때문에 회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고 자신만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저항해 보지만 아이의 데이터는 회수가 되고 손희조 역시 보안을 이유로 보안팀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구한나는 그렇게 로켓을 타고 지구를 떠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우주에 있는 이사벨라 랩, 신인류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야 합니다. 인간들의 여러 감정들을 데이터시키고 신인류에 탑재시켜야 하는데 이 중 구한나 팀의 과제는 아이와 엄마입니다. 아이의 감정은 이미 데이터가 완성이 되어 있고 이제 필요한 건 엄마의 감정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모성애예요. 모성애가 탑재가 되어야 신인류는 아이를 보호하고 인류는 또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구한나가 타고 있던 로켓이 소행성 조각과 충돌하면서 파손됩니다. 안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함께 타고 있던 소장에게 자신이 실험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구한나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임수석과 그녀는 데이터를 목적으로 아이를 키웠고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그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들었던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아이 엄마의 역할을 하기에는 연령대가 너무 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설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구한나는 아이와 함께 헬기를 타러 가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녀는 아이에게 돌아가는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데이터로 남기고 가상세계에서 모성애를 가진 엄마를 완성시키기로 합니다. 아이를 떼어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죠. 가상세계에서 구한나는 다시 눈을 뜹니다. 옷에는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 번호는 실험체가 아이와 함께하지 못할 경우 다시 리셋되면서 반복이 됨을 의미합니다. 실험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됩니다. 기억은 리셋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마치 꿈처럼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한나는 점점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이조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고 안나가 아들을 찾으러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만 번의 반복 끝에 구한나는 마침내 아이의 행동 이유를 깨닫습니다. 처음 아이가 회수된 순간 구한나는 아이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던 거죠. 엄마 뒤에 있는 장롱 속에 숨어 있어. 꼭 데리러 올게. 그래서 아이는 시뮬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때마다 그 말을 기억하고 늘 옥상에 장롱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구한나는 마침내 아이를 찾아내고 보안팀은 다시 들이닥칩니다. 아이가 죽을 것을 안 구한나는 아이를 도망치게 하고 보안팀이 구한나를 붙잡아 데려가는 순간 시뮬레이션은 갑자기 멈춥니다. 하지만 구한나만은 멈추지 않아요. 안나의 모성애가 극대화되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게임에서 캐릭터가 자의식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이를 살리겠다는 선택이 결국 시뮬레이션을 끝내는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가상세계는 멈추고 구한나는 아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모성 데이터는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구한나와 아들, 구지아는 완성된 데이터를 품은 이모션 엔진을 탑재해 신인류로서 다시 태어나 지구로 향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계속되는 듯 보여요. 여전히 가상세계라는 뜻이죠. 깨어났을 때 이전 단계에서 거쳤던 그 버그 같은 흐릿한 기억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신인류를 만들었을 때 굳이 구한나와 지안의 외모를 그대로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요. 영화 초반에서 보여줬던 지안의 데이터를 회수하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아이를 죽인 것만 봤을 때 이들은 안나나 지안이를 일종의 사람으로 대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6살 이후의 데이터의 축적, 모성애를 가진 안나의 데이터도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험은 계속되는 듯 보였습니다. 대홍수는 분명히 재난 영화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그 생존의 그 긴장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가상세계 이전에 영화의 첫 장면은 실제 상황이었는데 물이 차오르는데도 조급해하지 않고 맑은 물이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위험이 닥치는데도 어떤 긴박함이 체감되지 않고요. 아마 이 영화의 주제가 재난보다는 모성애라는 개념을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설정들, 매트릭스나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같은 그 영화 속에서 봤던 것들 때문인지 그게 신선하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재난 영화로 보기엔 좀 긴장감이 부족했고 SF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느꼈던 건 이해는 했는데 재밌진 않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따로 분석할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